자, 오듬지팜입니다. 오듬지팜. 자, 어저께 이 종목이 상한가로 올라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 강세를 보이면서 쭉 위에 자, 직전 고점을 넘어갔다 왔습니다. 18.87%까지 갔다가 7% 이렇게 눌리는데요. 자, 이거 오듬지팜, 앞서서 이거 이제 분석하면서 팜자가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해드린 바 있습니다. 예, 팜자가 붙는 건 영어로 쓸 때 팜, 농장이라고 하는 뜻과 그리고 제약이라고 하는 뜻. 그래서 ST팜의 팜과 오듬지팜의 팜은 틀리죠. 한글로는 똑같이 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쪽의 팜은 제약바이오라는 얘기고요, 약이라는 얘기고, 이쪽엔 농장, 즉 대표적인 농업 관련주입니다. 뭐 요 종목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주가 아주 희소하지는 않게 종종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경농이라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이 종목하고는 조금 이제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만, 이 종목에 들어가 있는 테마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스마트팜 테마입니다. 스마트팜하고 관련이 조금 떨어집니다만, 역시 농업 관련주로 아주 유명한 종목은 아시아 종묘 같은 종목이 있죠. 아시아 종묘. 그럼 뭐 그린 플러스 같은 종목들, 스마트팜 관련주로는 이 종목들도 있고요. 이 중에서 이 오듬지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움직여 들어가는데,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 예전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테마들의 경우에는 예전에 시세가 한번 났던 종목 쪽으로 집중해서 올라 들어가는 흐름들이 있다는 얘기죠. 요 앞에 얘기 드렸던 이 스마트팜 관련 중에서 예전에 시세가 아주 강하게 났던, 인상이 가장 강하게 났던 종목으로 오듬지팜이 꼽히는 이유에는 다른 종목들과 틀리게 이 오듬지팜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도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시세가 이미 났던 종목이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죠. 저거는 이제 경농 같은 경우도 또 끼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자,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여기 때 곡물 운전 이렇게 하면서 우크라이나 오듬지팜 요새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제 농업 재건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농업 재건 관련해서 이제 이 오듬지팜의 재건으로는 검색해서 안 나오네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의 주가는 자, 우크라이나 쪽하고 관련 없이, 자, 이번에는 이재명의 기후 적용 농업 육성 정책, 국내 최대의 스마트팜을 건설한 이력이 있다. 여러가지 이제 쭉 치고 올라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테마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라 그러면 사실 뭐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현재 지금 뭐 선행해서 다뤄야 될 국가 우선 정책에 농업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격상으로 치게 된다면 딱 이런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를 않는, 한마디로 이제 곁다리로 끼어드는 틈새형 테마에 조금 더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틈새형에, 틈새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길게 올라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주로 다른 쪽의 종목에서 특별하게 부각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게 자주 다루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자, 오듬지팜 앞서서 최근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크라이나 농업 재건 테마. 그래서 딱 이런 거는 틈새형이라 1박 2일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전해드렸었죠. 1박 2일로 단타 매석이 딱 좋다. 1박 2일 딱 1박 2일짜리라는 얘기입니다. 자서 돌아가서 보면 저 앞쪽에서도 그렇죠. 하루 치고 다음날, 치고 다음날, 그리고 치고 다음날,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지금 포인트 위치, 주가 포인트 위치를 잡기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요. 이렇게 들어가서 추세 상단 거의 다 들어갔죠. 더 들어서 확장되고 이렇게 지금 멈춰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예를 들면 이 농업 정책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당연히 이 정책 같은 경우도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책 테마로 지금 내세워 놓은 게 지금 한두 개는 아니잖아요. 한두는 아니죠.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죠. 농업이 이재명 대표의 정책 라인에서 가장 위쪽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가 될까요?
그 정책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케이스의 경우 또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현재의 시세가 뭐래요? 다음번에 우크라이나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내일 모레 바로 내일 모레에 젤렌스키하고 푸틴의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쯤 돼가지고 또 한번 내일 정도 하루 쉬고 내일 모레 하루 쉬고 나오면 그 다음쯤이라 그러면 요 언저리쯤에서 쉬고 한번 나와다 딱 요거 더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요 언저리에서 자빠져서 이렇게 놀다가 앞에 쉬고 난 다음에 다음 노는 것처럼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한 방 더 치고 나서 땅 들어가고 나면 이제 시세가 종료되는 이런 형태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굳이 가지 마시고요. 이제 내일 같은 날 이전 그랬던 앞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아래 위로 지금 요 형태로 오늘의 봉 차트를 축소시키는 형태입니다. 소폭 음봉으로 나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음봉이냐 양봉이냐 요건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래 위로 꼬리를 달고 있다는 얘기는 위쪽에서 매도도 나오지만 저가세도 이렇게 들어와서 받쳐준다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시세가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깨지는 시세라 그러면 그건 종치는 거고요. 내일 시세가 이제 이렇게 아래 위 꼬리를 달고 있는 꼬리를 달고 몸통이 짧은 형태로 간다 그러면 그 다음 지역까지 해서 우크라이나 최근 테마로 한 방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 혹은 그 지하매도 아니거든요. 이 수급에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스마트폰 관련주하고 이런 것들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 검색을 해가지고 같은 섹터의 종목들이 같이 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앞서 얘기 드렸던 거 뭐 이렇게 그린플러스라든가 경농이라든가 아시아종목은 다른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린플러스나 경농 같은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얘는 오늘 이렇게 18%가 이렇게 올라 들어갔었는데요. 못 가죠. 못 가죠. 잠깐 뭐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이제 잠깐 그래서 떠올랐다가 못 가요. 못 갑니다. 혼자 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개별 시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 테마의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는 시세가 아니다는 게 개별 시세. 그 개별 시세는 먹고 파져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이 시세. 이제 여기 같은 이 우듬지판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는 개별 이 치고 들어오는 세력이 쭉 홀딩이 아주 쭉 계속해서 강력하게 당기는 형태가 아니라 치고 빠지고 예전서부터 계속해서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해서 딱 단타로 1박 2일짜리라고 이렇게 저 시세의 성격 자체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 그렇죠? 시세의 성격 자체가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 갔다 오는 걸로 요번 슈팅 요거는 일단락이 된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방이 더 나오느냐 요 다음에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거요. 한 방 더 나오게 된다 그러면 뭐 요 정도까지도 지금 가능한 흐름이거든요. 이제 요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톡해야 돼요. 그 다음에 놀고 있다가 이제 저 뒤쪽에서 다시 또 뭐 대선 이제 정책집 발표를 하거나 뭐 이런 쪽에 얘기가 나왔을 때 또 이제 본격적인 유세전을 들어갔을 때 이제 저쪽에 시골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뭐 저 경북이라든가 뭐 전남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요거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거거든요. 틀림없죠. 그쪽에 일단 다 농사 짓는 쪽이잖아요. 경북 쪽도 그러고 우리 특산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대부분 경북 쪽이지 않습니까? 자, 상주 참외, 뭐 성주 참외, 뭐 그래서 상주, 성주, 봉화, 풍기, 영양, 청송, 청양. 청양은 경북 쪽은 아닙니다만. 자, 이렇게 뭐 그래서 이런 쪽들 같은 거에 되면 거의 전부 농사 짓는데요. 물론 산업단지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쪽에 대부분 그쪽 표잖아요. 그런 거 공략하려면 농어촌식 꺼내는 거예요. 그럼 그때쯤 가가지고 또 이제 반짝 이제 본격적인 유세 일정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유세 일정이 저쪽에 시골에 어디쯤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럼 농업 정책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기억해뒀다 그때쯤에 요 정도는 항상 메모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메모를 해 두시고 이제 본격적인 유세가 전개됐을 때 뭐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도 물론 당연히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더 우위에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쪽의 라인에다가 갖다 맞춰야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런 쪽에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한 번 정도 더 해먹는 그때쯤 되면 이제 다시 이제 해먹고 다 튀어가지고 주가 다시 내려오면은 밑에 또 다시 펌 빼가지고 충분히 먹을 만한 크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틈새로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틈새, 틈새와
주도와 이거는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틈새는 철저히 길면 3일이에요. 길면 3일. 틈새는 길면 3일. 그러니까 이제 주도형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내리 쭉 홀딩을 해버려가지고 쭉 해버려서 4배도 먹고 5배도 먹고 이렇게 주도형에 들어가는 경우라 그러면 쭉 홀딩.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홀딩형. 여기 들었었죠? D&D 파마텍하고 이런 종목들 구분을 해드렸잖아요. 이게 홀딩형이 있고 단타형이 있고 이렇게 주도형 테마들, 주도적 테마들 같은 경우는 이 자리 그대로 이렇게 홀딩하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눌려 들어오면 기회, 눌려 들어오면 기회. 이런 건 그냥 이 라인 따라서 홀딩하면서 이렇게 못 사신 분들은 이 라인대로 이렇게 따라서 사시면 돼요. 여기 다 들어갔다 왔죠? 이거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끌고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끌고 들어갔다 슈팅 나왔을 때 저 꼭대기에서 팔을 쳐버리는 거고, 이런 건 단타 시세 나올 때 따라붙어가지고 잽싸게 먹고 나오는 형태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듬지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주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 다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저 앞쪽에서부터 이거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저 앞쪽에서부터 플랫폼 기업들 앞으로 향후 한국의 바이오 기업은 플랫폼 기업과 비플랫폼 기업으로 나누게 될 것이다 해서 일부러 구분까지 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만주들 같은 경우, 자, 비만 쪽의 종목들과 그 아닌 경우 오리지널의 플랫폼 삼총사 알터젠, 리가캠, ABL, 비만 쪽에도 이런 식의 플랫폼 기업들 삼총사가 있다. 그렇죠? 비만 쪽에도 플랫폼 기업이 있다. 펩트론 비만 플랫폼, 인베티지 비만 플랫폼, 그리고 D&D 파마텍 비만 플랫폼, 그리고 이쪽에는 저 하바리 기업도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있다고 얘기 드렸죠. 맨 끝에 있는 관리 종목 하바리, 덱스백스, 거기도 비만 플랫폼입니다. 주가가 별로 안 나오고 있죠. 나중에 나올 겁니다. 예, 먼저 올라갔던 기업들은 이제 다 해먹을 만큼 다 해먹고 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게 구조도 구분해서 드렸잖아요. 이런 거 다 드리는 겁니다. 모르고 해서. 인벤티지 못 잡으셨어요? D&D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D&D도 놓치셨습니까? 그러면 라파스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라파스는 눌리면 들어가면 된다. 거기도 똑같죠. 위로 따라 들어갈 필요 없다. 그래서 구분까지 가서 공략법까지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때도 못 먹으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구분이 안 돼? 그러면 딱 찍어서 얘기를 해주죠. 딱 찍어서 D&D 파마텍 해가지고 D&D 파마텍 75,000원 매수, 목표가 92,000원 뭐 이렇게 딱 찍어서 딱 드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드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투자 성향이 어떻건 이 오르고에는 최고 전문가들이 무려 24분이나 있습니다. 여기에 코인도 2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22명, 코인 2명, 딱 이 구조로 이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코인도 지금 뭐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비트코인 최고가 돌파 시간 문제다 이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아침에 특별 시장으로 2차례 이번 코인 바닥 찍고 돌아올 때 내드린 적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쪽을 원하시건, 뭐 초단타 거래, 장중 거래, 장중에 잽싸게 먹고 오래 볼 시간 아니니까 짧게 봤을 때 그때 잽싸게 쫙 먹고 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 이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 지겨 죽겠어, 안전하게 좀 묻어가지고 싼 종목 저가에 묻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먹고 싶다. 자, 이런 종목들 다 드리죠. 그런 종목들 다 드리지 않았나요? 그 다음에 핵심 우량주들 하나 에어로, 현대 로템, 하나 오션, 현대중공업, 현대 마린엔진, 삼양식품, 제가 다 추천드렸잖아요. 뉴스 추천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도대체. 더블을 넘어가지고 따더블을 넘어서 따따더블까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홀딩하라고 얘기 드렸죠. GNC 에너지 6개월 동안 지금 400% 넘는 수익, 470%입니다. 바닥 첫날 들어가는 거에서요 지금 450%가 넘어요. GNC 에너지가 최초 매수에서. 이런 거 드려요. 이런 거 BHI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잘 모를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홀딩 팔 생각 1도 없습니다.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현대일렉트릭에서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따따따블까지 갈 동안에 그랬죠. 현대일렉트릭 4만원에 추천 들어가서 30만원까지 올라오는 돈에 팔 생각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 얘기에 들어가서 따따따따블 들어갔고요. 이 종목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이 종목도 이런 끝내주는 종목들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만 매수를 하셨어도 더블이에요. 이거 여기서만 매수하셨어도 더블이에요. 여기 못 모시고 이 뒤쪽에서 하나오션이 그랬었고요. 이게 여기서만 사셔도 이제 30%가 넘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추천 나갔을 때 저기서 사셔도 30%가 넘어요. 큰 고민 없이 주가 이렇게 하게 흔들리는 것도 없이 간단하게 상한가 한 방 드신 겁니다. 편안하게.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상한가 이거 넘지 않습니까? 여기 가격 들어왔을 때 이때 2만원이 안 됐으니까요. 이제 27,500원입니다. 그건 40%예요. 40%. 28,000원까지 갔으니까 40%예요. 이게 마지막 추천에서도 40%. 40% 쉽게 드십니까? 안 되죠. 꼭 오르고를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정착 때마저 이렇게 날마다 튀어나오는 거, 스마트폰 관련주 나왔다 이거야. 그 중에서 뭐 살 거냐 이거야. 오드지팜 공략하라. 이거 뭐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구분되세요? 안 되잖아요. 다 구분을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고를 쓰셔야 되는 거고 실시간 리딩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라고 저희가 거금을 들여가지고 오르고를 만드는 거고요. 자, 아직도 시간이 5년 만에 한 번 오는 대선 보너스 장세에 아직 시간이 더 있죠. 늦었다. 요거의 경우는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때다라는 우리 박명수가 한 개그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만 주식은 안 그렇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기회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늦었습니까? 아직 3주나 있는데요. 자, 인맥 테마주는 끝장이 나겠지만 정책 테마주는 그 중에서도 강력한 쪽의 정책 이슈를 달고 움직이는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기간 적어도 단타로는 여러 번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 번. 그렇죠? 그 대표적인 정책주들 나오지 않습니까? AI 같은 경우는 원래 업황 자체도 죽여주는데 거기에 정책 테마까지 붙어 있어요. 이거는 뭐 정책 붙어줄 때도 움직이고 그거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더도 없고. 그죠? 금상첨화라고 얘기를 하죠. AI는 금상첨화입니다. 이런 데서 얼마든지 이익 낼 수 있거든요.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전문가 리딩 제대로 받으시고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